이제 시니어들이 많아지면서 사기 사건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2022년 한 해에만 4만 6천 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사건들을 좀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서 교훈을 좀 얻고 절대 사기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어요. 네, 2024년 12월 9일 중앙일보에 실린 사기 사건입니다. 제목이 그녀는 마사지로 장악했다. 80대 노인 울린 27억 로맨스. 그 여성을 집에 들인 게 화근이었다. 어떤 여성이요? 80대 초반 김상훈 씨는 한 도서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치매 초기라서 중등도 인지장애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방문요양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근데 21년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70대 중반의 여성 요양보호사 B 씨가 농장에 들락거리기 시작했대요. 2주면 충분했대요. 뭐가? 사기죠. 사기를 치는데 2주면 충분했다 이거죠? 사기를 치기 위한 전 단계가 뭘까요? 뭐 이제 나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죠. 또 마사지를 전문으로 했다니까 얼마나 아버님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녹인 거지. 제가 마사지를 좋아하잖아요. 나도 누가 마사지를 해주면 녹는 것인가? 네, 김 씨와 B 씨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대요. B 씨는 아예 짐을 싸들고 김 씨 농장에 들어와 살았대요. 이를 처음 알게 된 건 심부름을 하던 김 씨의 20대 손자. 네. 손자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난리가 났겠네, 이제. 2주 만에 네. 연인 관계로. 손자가 할아버지 김 씨와 B 씨가 동침하는 장면을 목격했대요. 이 가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알은 거야. 80대라도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80대라도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걸 아는 거야, 이제. 네. 이런 사기꾼들은. 정신이 혼미한 거잖아요. 지금 요양 등급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아는 거지. 재력을 노리고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요양보호사를 내보냈대요. 그랬는데 이제 더 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처를 해야지 이미 일어나고 나서는 수습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미 아버님이 빠진 거야. 네. 완전히 여자한테. 여자한테가 아니고 사기꾼한테 빠진 거죠. 내 사랑을 끊으나 노발대발한 거고요. 아예 B 씨한테 농장과 부속 건물 전체를 준 것은 아니고 무료로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 처음에 막 다 줬다 그러면 더 이제 그 문제가 되고 바로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것도 아마 그 사기꾼들의 계획일 거예요. 지금 다.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살짝 발만 들여놓고 그 다음에 몸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B 씨를 이제 곁에 두고 이 아버님이 아들과 딸 등 가족에 대해서는 못 오게 한 거예요. 네. 주거 침입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완전 막고 B 씨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이것도 이게 아마 다 시켜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 딸들이 자꾸 오면 자기네가 이제 사기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못 오도록 그렇게 이제 아버님을 조정을 한 거죠. 가스라이팅이 당하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나. 이게 지금 아버님이 거주하시고 그 일했던 농장이래요. 이 가족들이 제공을 한 거예요. 보기는 이렇지만 수십억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겠죠. 이건 완전 진짜 범죄 조직이네, 완전. 네, 이게 바로 이제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써준 바로 그 계약서예요. 네. 이거 무료 써 동그라미로 와. 표시되어 있는 게 무료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을 무료로 해주신 거야. 2021년 1월부터 해서 1월 26일부터. 딱 그 2주 만에 다 이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 어쩜 좋아. 이 말 그대로 보시면 1월 26일이잖아요. 네. 그때 21년이라 그랬죠. 2주밖에 안 걸렸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지금 다 1월에 일어난 일들인 거네. 그렇죠. 이거. 3년 동안 매출액의 50%를 지불하기로 한다. 농장 관리는 임차인 전적으로 운영하여 기타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다 부담한대. 농장 수입은 임대인의 계산서에 의해 지출한다. 뭐 다 지금 무상으로 불려주고 모든 동강연 다 아버님이 하겠다는 거야. 이건 또 다음 작전이 또 시작이 됐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빼가는 작전이죠. 그 B 씨 말고 이제 또 60대 초반의 종교인 M 씨가 가세를 한 거예요. 60대. 이번엔 네. 또 종교인인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 장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김 씨를 신의 힘으로 치료해 주겠다며 다가왔대요.
그러면 어떤 종교인지가 대충 나옵니다. 네. 종교인이라고 한 이유는 특정 종교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B 씨는 마사지로, 그 요양보호사는 마사지로, 그리고 M 씨는 정신적으로 김 씨를 장악해 나갔다. 이게 지금 같이 합동작전으로 그렇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B 씨는 농장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김 씨의 은행 일에도 간섭을 하고 결국 통장에 있는 현금에도 손을 댔다. 다 가져가네 이제. 순서죠, 그게. 네, 그래서 2022년 말에는 농장 밖 별도의 주택도 구매를 했대요.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따로 주택도 또 구매를 한 거예요. B 씨는 김 씨의 농장과 주택 등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젠 또 사채를 5억 원이나 빌렸대요. 네. 어떻게 점점 더 커지네요, 일이. 그 다음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네. 이제는 한 5억 빼고 집 사고 이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김 씨가 보유한 토지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22억을 빌렸습니다. 그걸 또 다단계 업체에다 송금을 했대요. 네. 법인 계좌도 아닌 개인 계좌로 또 돈이 흘러갔고 자기들이 가진 거지.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오던 배당금은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다. 네, 이제 김 씨의 여러 통장까지 B 씨가 요양보호사가 다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럼 벌써 27억 대출을 받은 거죠. 그 땅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통장 관리까지 다 했다 그랬잖아요. 뭐 여기 지금 10억을 투자했어. 투자. 또 여기 5억. 또 투자. 대출 브로커한테도 보내고. 이 별표가 개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래요. 6억 2천만 원 정도는 개인 통장으로, 한 10억 정도는 또 법인 통장으로 넣은 거죠. 아마 그 법인도 이 사람들이랑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차렸을 수도 있고. 그 아버님이 B 씨 만나기 전에 이미 본인이 7억 원 이상의 현금도 있고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대요. 네. 근데 수중에 있던 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다가 대출 27억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 뭐 가족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일부 가족들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부일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없어졌다고 봐야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돈까지 다 받아가고 나서는 학대 정황도 보였대요. 아니 돈을 가져갔으면 좀 잘 보살피기라도 하지. 몸이 불편해 진료를 받겠다는 김 씨 요청에도 핑계를 대면서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또 사채를 빌리기 위해서는 외딴 곳까지 대부업체까지는 또 데리고 갔대요. 진짜 나쁜 사람. 원래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 그 과정을 밟는 거죠. 신문만 읽어도 정말 끔찍하네요. 한 가정이 그냥 파괴되는 순간이잖아요. 가져갈 거 다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는 특별히 돌볼 필요가 없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혼자 계신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다 날리고 거기다가 빚까지 다 졌다. 진짜 한 가정이 파괴되는 순간이고 뭐 어르신들은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기 범죄가 해마다 늘어서 2022년에는 4만 6천 건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가. 네. 우리나라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던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시니어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은 오래 사시니까 고령화. 그게 이제 축복이기도 한데 오래 사시니까 몸도 약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통계에 의하면 85세가 넘으면 40%가 치매니까 초기 치매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은 치매 상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또 가족하고도 유대 관계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좀 약해졌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녀들은 살아야죠. 뭐 부모님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사회의 어떤 관계망 자체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다 본인들 일이 바쁘고 이게 뭐 효자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사회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외롭죠.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시니어들 70대 이렇게 중반 전쪽으로 이렇게 보면 자산들이 다 꽤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 근데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날 와서 도와주고 또 오래 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기처럼 요양보호사만 기다리시고 요양보호사하고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쫄쫄쫄 따라다니고 막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들은 게 있는데 그 아버님도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어머님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실버타운에서 또 큰 돈을 그렇게 잃어버리신 그런 사례도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은 약해지고 외롭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거기에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
다 그렇지는 않죠. 제가 볼 때는 99% 이상은 착한 사람들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인데 일부 그분들은 아예 사기 치려고 작정을 하고 그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택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요양보호사라고 나오니까 일부 또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가 그냥 다 사기꾼이다. 요양보호사를 또 막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큰일이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님들 덕분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나마 그래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그런 게 아니라 사기꾼이 요양보호사의 옷을 입고 사기를 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요양보호사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친자식들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친자식한테 사기를 당했다고요? 그럼요. 자녀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아주 그냥 살갑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생기는 문제들도 여러 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녀들한테 죽을 때 남겨주든지 그렇지 내가 있는 동안엔 절대 안 주겠다. 그런데 자녀들한테 안 준다고 이렇게 굳게 쥐고 있던 그 돈들이 나중에는 병원비, 간병비로 싹 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기당해서 나가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죽을 때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내가 혹시 이렇게 정신이 약간 좀 떨어질 때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 저는 이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몸이 쇠약해지는 건 그게 정상입니다. 그 정상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럼 몸도 쇠약해지지만 뇌도 쇠약해진다. 그럼 나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자녀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해놓고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나는 치매 걸리면 죽겠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드리죠. 도대체 치매 어느 순간에 죽으실지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치매가 이렇게 단계가 이 아주 초기 경미한 치매부터 해서 아주 중증 치매가 있거든요. 이 사이에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느 단계에서 죽으실 거냐고. 그거는 그냥 어떤 자기 의지의 표현인 거지 사실은 무슨 공부를 해서 한 말도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한 말도 아니잖아요. 그건 공부를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희망사항이지만 제가 요양병원 3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제일 행복하게 사십니다. 행복하게 오래 사시더라고요. 문제가 그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꼼짝 못하니까 정신은 멀쩡하고 미치겠는데 진짜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다 행복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놀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쉽게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암도 안 걸린대. 스트레스가 없대. 스트레스가 없죠. 네. 예, 시니어분들의 평균이란 자산이나 소득으로 따지면 2, 3억 이하가 대다수일 걸로 생각은 되지만 의외로 또 이렇게 수십억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있으면 뭐합니까? 지킬 줄 알아야지. 뭐 돈 버는 재주는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돈을 잘 쓰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셔야죠. 그 공부를 제2 공파TV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보고도 이런 사기당한 사람 진짜 바보네. 딱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그게 요양보호사였대. 요양보호사 조심해야 돼. 그냥 대충은 이러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녀분들도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본인은 아마 치매가 있으셔서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실버타운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이 드셔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이분은 진짜 수십억 돈이 있으셨잖아요. 그 돈을 못 쓰니까 사기꾼한테 싹 먹힌 거죠. 거의 30억 이상을. 케어 실버타운 같은 곳에 들어가시면 케어 실버타운은 초기 치매 가능하잖아요. 들어가셔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거 10년 써봐야 몇 억 안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대접받고 새끼 따뜻하게 드시고 건강관리 다 해주고 그런 곳에 미리 들어가서 사셨으면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도 그 한 30억 재산 중에서 어르신한테 제가 볼 때는 10억도 안 됩니다. 근데 공부님 돈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미리 내가 노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내가 건강할 때 아프고 나서는 힘들어집니다. 건강할 때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어디 가서 죽을지, 어떻게 살다 죽을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많이 놓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실버타운, 요양원 이런 데 안 가.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노후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곳, 대접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게 우리 시니어분들한테는 축복입니다. 저희가 꼭 실버타운을 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내 기호에 맞는, 내 환경, 내 재산,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맞는 나의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과도 단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일로 소원해지지 않도록 관계에 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가게 되는 그날까지 뭐 때문에 왔고, 또 죽음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단정한 모습으로 가야죠. 얼마 전에 실버타운에서 인터뷰했던 분 중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이 생각해 놓은 것대로 그렇게 단정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저희가 실버타운에서 만난 정말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남은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지 저희에게 잘 알려주셨었어요. 저희가 알게 된 그런 지혜로운 여러 사례들과 사기당한 이런 사례를 이렇게 듣자 하니까,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배우고 마음가짐을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기사를 가지고 와서 죄송하지만, 또 저희는 여기에서 같이 또 공부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또 지혜로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건강하세요.